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제가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 점 참고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답답한데 그래도 이제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영호하고 영숙 이 두 사람의 관계, 특히 영숙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잡돌이는 사실 한번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들도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여준 영숙의 모습은 이게 감당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상대방 남자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랑만으로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 상대한테 끌리는 것들,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둘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영숙이 보여주는 그 잡돌이도 문제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숙의 말투에 있다고 봐요. 전혀 여자 하지 않은 느낌들. 그러니까 애정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내가 듣는 그 잔소리하고 전혀 애정이 느껴지지 않고 이게 싸움을 거는 것 같거든요. 시비를 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물론 영호는 지금 영숙한테 이성적으로 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죠. 분명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지만은 이성적으로 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뿐이고, 저거는 그냥 시간 문제다. 한두 번 더 데이트를 하면은 진짜 있는 적 없는 적 오만정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조차 나지 않을 거예요. 미련이 안 남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단순 잡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디 한번 걸려만 봐라. 말꼬투리. 별거 아닌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화를 내는 것 같고 시비를 거는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그런 스타일인 거죠. 이 두 사람의 데이트는 처음부터 좀 불안했어요, 사실.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영호가 핫팩을 챙겨주죠. 핫팩 필요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핫팩을 건네줍니다. 근데 영숙이 그 모습을 잠깐 이렇게 훑어보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뭔가 귀찮아하는 느낌이고 애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호감 있는 남자한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 했던 생각이, 지금 영숙이 처음에는 영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수가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영수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영호로 갈아타게 된 건데, 만약에 영수 같은 스타일이었다면은 영숙이 저렇게까지 땡땡거릴 수 있을까?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뭐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영호한테 하는 것만큼은 아닐 거다. 이미 기에서 눌리거든요. 영호는 지금 기싸움에서 자기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영숙 같은 경우는 이미 광수하고 상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쓸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영호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저는 말을 안 해서 불편했던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숙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제 잡돌이를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보이고 영숙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잡돌이하는 상황 자체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이미 내가 영호 정도는 기에서 누를 수 있다. 내가 너보다는 위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영호한테 저렇게 잡돌이를 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거죠. 자, 영호가 물어봐요. 나 말고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논외가 없는 거냐고. 자, 저거는 영호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호뿐만 아니고 최종 선택 전날 이제 내가 호감 가지고 있는 여자가 나한테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냐, 나를 선택한다 이건 아니지만은 나와의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하고, 다른 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영호를 선택을 할 거냐 다른 이성을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호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오히려 꼬아서 다시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냐고, 영호님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영숙이 더 이상 선택지가 없고 나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조금 더 진중하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당연히 시청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숙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진중한 거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책임감 없이 가벼운 자리인가요? 야, 이거는 그냥 말꼬투리 잡고 말장난 하는 거죠.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해요. 운동선수들이 결승전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결승전이니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나운서가 그럼 결승전이 아니면은 최선을 안 하고 그냥 장난스럽게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말꼬투리 잡는 거고 시비를 거는 거죠. 사실 저거는 연애를 하자는 게 아니고 싸우자는 겁니다. 저거는 영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조금 더 진중하게 그렇게 대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단어 선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소통이 안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그런 단어, 그런 문장을 빌빌 꼬아서 왜 이런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꼬아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저는 본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할 거라고 예단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본인이 상철하고 데이트를 할 때 뜬금없이 자기가 영수도 알아보겠다고, 영수랑 대화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야말로 진짜 생뚱맞은 그런 얘기고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노림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 질투심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끌기 아니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영숙이의 목적은 딱히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뭔 소리야.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냥 이런 생각만 드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런 단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단을 하기 때문에 저 단어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영숙이 다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진지하게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지 말고 가볍게 즐기라고. 영우가 나는 못 즐기고 있다. 지금 지옥이다. 지옥이죠 진짜. 사귀지도 않는 사이에 그냥 어느 정도 썸만 타고 있는 사이인데 저렇게 잡돌이를 하고 말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건다. 지옥입니다. 왜 지옥이냐? 또 내가 상대방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더 지옥인 거예요. 애초에 마음이 없었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라버리면 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죠. 끝이 보이는 상황이고 영호가 중간중간 뭔 말인지 알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원래 평소에도 쓰던 건지 아니면 솔로나라에 와서만 쓰는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유독 저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뭐겠어요. 영숙이 자기가 하는 의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하는 거. 왜냐 내가 얘기한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까 봐. 그래서 누차 확인을 하는 건데 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영숙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원래 뭔 말인지 잘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들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게 항상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고 고치려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꼬투리 잡고 잡돌이를 하고 페프콘이 기괴하다고 그러잖아요. 기괴하다고. 기괴해 보입니다 진짜. 데이트 장소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호가 이번 기수 여자 출연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독립적이고 혼자 다 해결하는 편이다. 테토녀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 못 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얘기하는 거. 식사를 하고 나서 돈 계산을 여자 출연자들이 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현숙하고 데이트를 했을 때 그때도 현숙님이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 쿨함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영숙이 좀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저도 저 선택해 주셔서 제가 냈는데요. 이거는 싸울 때 하는 말투잖아요. 그거 내가 했는데요? 뭐 어쩌라고요? 저거는 시비 거는 겁니다. 말투가.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못마땅해서 시비 걸고 말꼬투리 잡고 영호님 말고 내가 상처라고 했을 때 냈다.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도 순간 드는 생각이 그 얘기를 왜 하지? 그러니까 30기 솔로녀 특징이라고 하길래 자기도 공감대를 쌓은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게 과연 공감대를 쌓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까? 자, 내용 자체만 한번 드라이하게 보면은 공감대를 쌓을 수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다 데이트할 때 돈을 냈다. 그런데 영숙도 상철하고 데이트를 했을 때 돈을 냈다. 자, 내용 자체는 공감을 할 만한 내용인데 왜 저렇게 불편할까? 저 대화가 말투에 있어요. 표정과 말투. 뭔가 웃으면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다 비슷하더라. 이런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야 영숙도 테토녀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뭔가 기분 나쁘게 막 쳐다보다가 12조로 말을 하는데 저게 어떻게 공감으로 들릴 수 있을까요? 기분이 어느 정도 또 나쁜 거예요. 왜 내 칭찬을 안 하고 다른 여자 출연자들 칭찬을 하냐? 이런 느낌도 있고. 자, 대화가 안 맞는다. 대화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화의 전개 방식, 표현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다른 거와 틀린 거는 엄연하게 구분을 해야죠. 남녀를 떠나서 저렇게 12조로 말하고 말끝마다 꼬투리 잡고 늘어지면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성인 군자도 울고 갈 판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밥을 먹다가 영호가 깻잎을 띄워줘요. 깻잎을 띄워주는데 그 깻잎을 명이나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호가 한번 떼어줬잖아요. 명이나물, 깻잎을.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푸는 건데 친근감의 표현이고 애정의 표현이죠. 저거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영호가 자기는 사귀면 잘한다고, 원래 잘한다고, 습관이 돼 있어서 잘한다고, 그게 싫으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숙이 아니요, 그거 안 해주셔도 된다고. 안 해주셔도 돼요가 아니고 하지 말아라는 말투로 들리잖아요. 기분 나빠 보여요. 내가 이거 떼주니까 되게 기분 나빠 보인다. 더 이상 남자는 호의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자가 저렇게 정색을 하는 순간, 아, 이 여자는 내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불편해 하는구나. 그 얘기는 뭐다? 연인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제로다. 그러니까 영숙이 계속해서 그 깻잎,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래서 떼준 거라고. 먹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떼어준 거죠. 그런데 영숙이 거기서 이거 깻잎 아니고 명이나물이라고. 아니, 멋이 중요해요, 멋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저렇게 분위기를 깨고 상대방 호의를 그렇게 무한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영숙은 이성과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철하고도 그랬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남자하고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명이나물이면 어때고 깻잎이면 어때요. 그냥 호의를 베푸면은 자기도 잘할 마음이 있다, 잘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고. 명이나물이었다 알고 보니까. 영호가 헷갈릴 수 있다고 하니까 영호가 헷갈릴 수 있다고 하니까 영숙이 그래서 자기가 말 안 했다고 그러면서 약간 비웃듯이 웃거든요. 정말 기분 나쁘게 웃었어요. 내가 깻잎하고 명이나물 헷갈려서 그래서 저렇게 비웃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또 한 번 긁는 얘기를 합니다. 또 연하 같긴 하다. 연하 같다. 실제 연하가 맞아요. 실제 연하가 맞지만은 여자가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성으로서 느껴지지 않는다. 또는 무시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일부러 긁는 거고. 너 애 같다. 남자 같지 않다. 연하 같다. 연하한테 너 오빠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성숙하다, 듬직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연하지만은 너 연하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깎아내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그러면서 살면서 틈을 안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연하 같은 거하고 틈을 안 만드는 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틈을 안 만든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빡빡하다? 굽히지 않는다? 자기한테 안 져주니까. 영호가 그렇게 져주질 않아요. 왜냐? 영숙 같은 스타일한테 한번 져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밑도 끝도 없어요. 바로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지금도 이렇게 잡돌이를 하는데 한번 숙이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약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도 나름 기분 나쁘지 않게 영호가 어필을 합니다. 그래도 사귀면은 틈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영숙은 틈이 없어 보이는데 사귀고 싶을까? 또 이렇게 대답을 하고, 틈이 없어 보이는 게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결국은 한마디 한마디 자기한테 안져주는 거, 다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자 못 사겨. 너 단점이야, 그거. 여자한테 져줘야 된다. 직접 대놓고 못하고 있지만은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호는 내 첫 이미지가 좀 그랬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지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 게 느껴진다.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를 하고 모든 상황을 다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그게 영숙이 바라는 연애 스타일이 아닐까. 이번 영호하고의 데이트에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자, 영호도 보면은 굽히지 않고 있죠. 왜냐? 굽히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비슷해요. 그거는 성격이 강한 거하고 말꼬투리 잡고 시비 거는 거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보잖아요. 피드백을 좀 수용하는 편이냐고. 영호는 피드백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편이다. 그러면서 영호는 수용은 잘 안 하고 납득해야 바뀌는 사람이라고. 자,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내가 잘못이라고 수긍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보통 시정을 하고 바꾸고 그러지 않나요? 왜 내가 잘못했는지 지적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부탁되고 미안하다, 내가 바꿀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그마저도 나랑 너무 똑같다고. 그거 같아요. 너는 코가 2개 있어. 나랑 너무 똑같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숙이 그러잖아요. 나도 좋은 성격은 아닌데 you too, 너도 똑같다. 이게 은근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본인 성격 나쁜 거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상대방 너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너도 똑같다. 자, 저는 인터뷰를 보고 더 놀랐어요. 영호한테 이성적 끌림이 있는 건 확실하다. 자, 이성적 끌림이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절천지 왼수 대할 때 그런 모습 같았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 그러니까 서로 이성적인 호감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할 때 포용하거나 배려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거는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을 좋아할 수 없는 스타일이거나 남녀 간에 사귈 때, 부부끼리 살아갈 때 그 관계를 지속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용하고
배려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를 못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한테 절대로 질 생각이 없어. 무조건 네가 나한테 져야 돼. 영숙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 돌려 얘기를 했지만은 결론을 내면은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잡돌이를 하고 있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귀지도 않는 상황에서. 물론 사귀고 나서는 내가 좋아하더라도 약간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렇게 잡돌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둘의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영숙이 지금 고쳐야 될 거는 뭐 잡돌이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태도, 말하는 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더 기분이 나빠요. 왜냐? 표정이 굳어 있거든요. 시비 거는 것 같고 표정과 말투, 분위기 환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스킬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남자도 뭔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숨이 막힌다. 절대로 이성적으로 끌릴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져줄 생각이 없다. 영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져줄 생각이 없다. 뭐 더 볼 게 있나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져줄 생각이 없다라는데. 자, 그리고 이번은 슈퍼데이트권이기 때문에 돈을 제작진이 내죠. 근데 영호가 몰라요. 자기는 낯설을 안 봐서 잘 모른다고. 뭐 모를 수 있죠. 실제로 안 봤다고 하면은 안 볼 수 있어요. 어찌어찌 해서 신청은 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은 영상을 안 볼 수도 있는데 영숙이 그걸 가지고 또 타박을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원래 준비성이 없는 편이에요. 야, 이거 어디 숨 막혀서 살겠어요. 별거 아닌데 진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붙잡고 또 한동안 다퉈요. 자, 그리고 영숙이 차에서 자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질투 많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호가 질투 많다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남사친과의 1대1 식사는 질투하지만 여사친과 놀러 가는 건 언제든지 오케이다. 그러니까 남자 관련된 일에만 질투를 느낀다라고 되물어요. 뭐 사실 질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질투심은 당연한 건데 영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또 질투심이 많냐라는 질문도 사실 뭐 그렇게 적절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물론 그 질투심이 너무나 심해서 그게 집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영숙이 먼저 고백하는 편이냐고. 그러니까 영호가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왜 당연하냐고. 아 진짜 좀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남자니까 내가 당연히 고백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당연하다라는 표현이 뭔가 시비를 걸려고 하다가 멈추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가. 100명이 저 얘기를 들어서 한 30-40명이 아 당연하다? 저 말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왜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단어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당연하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비를 거는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뭐가 불만일까요 도대체. 말 한마디 한마디 말꼬투리를 잡는 기술은 단연 세계 최고인 것 같고 그런 걱정이 들어요. 저거를 배겨낼, 감당해낼 그럴 남자가 있을까. 최소한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게 약사라도 안 되고 약사 할아버지여도 안 됩니다.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스타일이긴 한데 본인의 문제점을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영상을 보고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너무 잡돌이를 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 이미 당했잖아요. 상철한테. 상철한테 그렇게 당해놓고도 저렇게 더 강해지는 거. 잡돌이 하는 게. 시비 거는 게. 저거는 고쳐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를 참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